네, 보신 것처럼 수험생들에겐 4년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6장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올해 역시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서울 영동고 윤상형 진학부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수시 모집은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좀 큰 변화가 있었나요? 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살펴볼까요? 예, 2023학년도 수시 모집은 사실은 전년도의 어떤 특징을 그대로 좀 많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화가 컸던 부분은 이제 올해보다는 전년도가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전년도에 일어났던 변화를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전년도 입시 결과에 그 변화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이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 한 3가지만 꼽으면 첫 번째 이제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중심의 그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약대 모집 실시로 인해서 자연계 입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이제 올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타난 변화가 실제 입시 결과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서 올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통합형 수능 실시로 인해서 수시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조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결과를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시 결과에 이런 부분들이 입시 결과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약대 모집이 실시되었는데요. 네. 그 약대 모집이 이제 새롭게 실시됨에 따라서 자연계열 중상위권 대학의 입시 결과에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 약학대학의 입시 결과가 예측한 대로 나왔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일어난 변화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화된 대학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추천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세계합 5, 인문계 기준 5, 그다음에 자연계는 6에서 세계합 6, 7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그 완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이런 그 최저 기준의 변화가 분명히 이제 입시 결과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최저 기준의 변화가 입시 결과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N수생들이 요즘에 네, 이제 좀 많이 맞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N수생들이 좀 증가가 되는데 그 N수생들을 보면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많지만 특히 이제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 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 쏠림 현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N수생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인문계열로 이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 반도체 계약학과가 이제 뭐 네. 신설이 되거나 이런 어떤 그 이슈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시 모집이지만 사실 수능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시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는 학생부하고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교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형이나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는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실시된 통합형 수능의 영향으로 그 수학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등급에서도 좋은 등급을 얻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까지 이어져서 충족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현상들도 사실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제 몇 개 과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이제 3개 이상의 과목을 필요로 하는 대학에서는 영향이 좀 더 크겠죠. 하지만 2개 이하의 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수능이 수시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문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교차 지원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수학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고득점을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이 좀 낮다면, 가능성이 낮다면 자연계 학생들은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에 뭐 전공 적합성 등 활동 역량을 필요로 하는 종합 전형에서는 교차 지원의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교과 성적을 반영으로 하는 교과 전형에서는 과목 이수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교차 지원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자연계 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그 인문계 모집단이 교과 전형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꽤 많이 지원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교차 지원을 생각할 때 정시에서의 교차 지원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수시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자연계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조금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네. 있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더라도 동일 대학의 인문계 모집 단위에 비해서 자연계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가 약간이라도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경 계열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문계 학생들은 조금 더 세심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려다 보면요. 당초 지원하려고 했던 곳이 이제 접수 당일에 막 경쟁률이 네네네. 치솟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내가 계획했던 학과를 다른 학과를 지원하는 이런 네네네.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예.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원서 접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쟁률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이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합격선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마지막 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제 경쟁률의 변화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문제는 전년도 경쟁률과 비슷하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원하면 되는데 경쟁률이 예상보다 좀 많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뜻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경쟁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교과 전형에서는 조금 더 그런데요. 이 경우 대학이나 학과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많아질 텐데 이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시 6회 지원은 각각의 지원이 따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안정 지원, 적정 지원, 소신 지원으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좀 설계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대학의 변화가 생기면 전체 지원 전략의 점검과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경쟁률의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한 대학을 바꾸는 것은 전체적인 수시 지원의 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쟁률 변화에 영향을 받을 만한 대학의 경우는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하나 더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처음에 세웠던 그 전체적인 지원 전략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 수시 지원을 좀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수험생들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점수나 뭐 실력보다는 더 나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면 소신 지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어느 순간에나 우리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냉정한 판단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